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현대차 주가가 괜찮습니다. 인도법인의 상장 얘기가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얘기도 되지만 조만간 발표될 현대차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시장의 관심이 좀 높은데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우선 현대차가 오는 7월에서 8월 중에 새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 특히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CEO 인베스터 데이가 발표 시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23%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부합하려면 현대차가 매년 6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할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현대차는 지난 1월 앞으로 3년간 매년 지분 1%씩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억 원 정도 평가됩니다. 다만 배당은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정해지는 만큼 이번 정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높이게 되면 당초에 얘기했던 매년 한 4천억 원 정도의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실적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주주환원 정책이 이렇게 강해지면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재원은 이제 IPO를 인도에서 하게 되면 좀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인도법인이 최대 4조 원 규모의 네.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상장 절차를 마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 단위의 현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법인으로부터 걷어들인 현금도 조 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의 작년 말 사업 보고서와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현대차 인도법인의 자본금은 작년 말 3조 1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조 8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인도법인이 벌어들인 현금을 현대차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선 추가 현금을 확보한 셈인데요. 네네. 이미 쌓아둔 현금도 풍부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2조 원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해도 20조 네. 원에 달합니다. 어차피 IPO를 통해서 자본금을 더 늘릴 테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익이 나는 거는 얼마든지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이제 30만 원까지는 못 가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30만 원 넘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시장 전문가들은 현대차 주가가 무난하게 3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단 SUV와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고 네. 또 추가 주주 환원을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현대차가 진짜 밸류업을 할 만한 돈이 있는 회사라며 향후 주가 흐름을 좋게 보고 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목표 주가 4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특별 주주 환원에 더해서 미국 내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내 점유율이 올해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갈 수도 있는데 일본이 밸류업 프로그램 한 이후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의 배터리 회사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온이 9분기 연속 적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디선가 자금 수혈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금 지원설 그룹의 자금 지원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SK온의 재무 상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3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9개 분기 연속으로 벽자 행진 중입니다. 네. 1분기 기준 순차입금은 15조 6천억 원으로 2021년 말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역시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앞으로 나가야 할 지출, 투자금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올해만 보더라도 설비 투자금만 7조 원 넘게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쏟아부은 투자금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지금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으로 네. 투자비를 마련하려면 외부의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IPO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자금 유치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좀 잘 될 텐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권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쉽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SK온은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높게 받길 원하는 반면 투자하는 쪽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금 수혈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SK엔무브와 SK온을 합병해서 상장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SK엔무브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연간 에비타가 1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돈을 버는 알짜 회사입니다. SK온과 엔무브가 합병하면 SK온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합병 가능성은 좀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엔무브의 2대 주주인 IMMP가 네. 합병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자회사 SKI 테크놀로지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시장은 현재 보유 중인 지분 61% 중에 35%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SK는 여러 가지 이슈로 계열사 내에 이동이라든지 뭐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얘기도 있더군요. SK에 지금 자회사로 있는 SKENS가 SK이노베이션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최근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SKENS는 주 SK가 지분 90%를 갖고 있는데요. 연간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이를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관련 그룹사의 주주들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SK온의 프리-IPO가 쉽지 않다면 앞서 거론된 합병이나 지분 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네. SK온에 대한 자금 수혈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룹사 개편 욕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SK그룹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영 전략 회의에서 네. SK온의 현금 확보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를 보고 있으면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놓을 수는 없죠. 근데 흔히 말하는 요즘 캐즘이라는 현상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는 시장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SK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있을 여러 가지 전략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까지 점검해 보시도록 하죠.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